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은 가슴 아픈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이 발생한 후로 피해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많은 노력 끝에 이번 주에는 환경부가 우리 지역을 찾아 간담회를 갖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설명할 줄을 모르기에 제 상황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폐이식 대기 중인 피해자입니다. 서울대병원을 다니는데 가끔씩 폐이식 하신 분을 만나게 되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무섭고 두렵고 겁나서 하지 말까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산수줄 없이 호흡을 자유롭게 단기간이라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수술하고 회복 중에 부작용으로 중환자실에 다시 갈 수도 있고 재수술할 수도 있고 또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대기 중인 저로서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자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수술하고 치료하는데 또 약제 주사제가 급여 비급여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부담이 많이 된다는데 거기다 간병비까지 예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생긴답니다. 그래도 몸 상태가 자꾸 나빠지니까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경제적으로나마 걱정을 조금 덜고 수술실로 들어가고 싶어요. 정부와 기업이 피해자를 가족처럼 정말로 자기의 친지처럼 생각하고 진심을 다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번에는 이중적으로 피해자들 또 우롱하지 마시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왔어요. 진짜 이번엔 해결 좀 해줬으면 해서. 제가 마음대로 수술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안해서. 그동안에 이제 요양생활수당비 받고 그래서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병원비하고 치료비하고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살아가고 있죠. 그냥 정말로 최대한으로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고 진심으로 피해자 편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뿐이에요.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면 아마 이게 합의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저희 가족은 아들은 비염이고 남편은 호흡기가 이제 남편은 살짝 약하게 왔는데 그리고 아들은 피부염이 있는데 그거는 또 못 받았어요. 피해자를. 저희가 제일 심각해요. 저는 폐이식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기 중. 그러니까 막 심장이 맨날 두근두근 거리고 서울에서 전화 올까봐 걱정되고 그러니 맘 편하게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수술실 들어갈 수 있겠어요. 불안해서. 이게 수술한다고 해도 뭐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폐는 길어봤자 4, 5년이라는데 그리고 병원에서 고생하다 보면 1, 2년 그냥 병원에서 지내다 그냥 어떻게 못 나오고 갈 수도 있다는데 그러니까 참 마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피해자들이 너무 이제 막 다양하게 구분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압사 사건 그런 사건하고는 좀 차원이 틀려요. 단계도 틀리고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다 자기 주장만 하지.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지금 아주 음성적으로 하는 부분이 피해자들 알고 있어요. 뭐 사회적 합의를 한다, 집단 합의를 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에서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고 앞에 와가지고 뭐 전국 순회하면서 뭐 간담회를 하네 어찌하는데 장관이라는 사람은 빠지고 사실 참석해야 할 사람이 말고 공식 사과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국회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1760명인가
그 정도 1860명인가 그 피해자들이 한 지금 몇 년 전이냐 한 7, 8년 전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 후로 이제 환경부에서 계속 피해자 찾기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갈래로 나눠놨어요. 이제 등급 위목, 뭐 노출 막 이런 걸 나눠놓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같은 피해자 입장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제 다 구제를 받고 싶어 하겠지만 지금 1차적으로 제가 이제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환경부에 이런 식으로 합의를 보려면 집단 합의를 하려고 하지 말고 기어보고 해서 지금 1, 2단계 옛날 혹시 1, 2단계 단계는 없어졌지만 그때 피해 보상을 해준 것처럼 3, 4단계 인정 받은 사람들 해줘야 되지 않냐. 그것도 안 해주고. 그 기간이 지금 굉장히 한 7, 8년 됐는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사회적 합의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지금 뒤에서는 뭐 집단 합의, 사회적 합의 해놓고 앞에서는 피해자들한테 뭐 사과하고 뭐 잘한다고 뭐 최선을 다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부적으로 환경부 음성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절대 좀 뭔가 피해자들한테 진실을 안 밝히고 숨기고 있는 상태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사망자 유족들도 지금 성면 피해자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사회적 합의를 보려고 지금 그렇게 몰고 가는 것 같은데 성면 피해하고 이게 세월호 그런 거고 틀릴 게 뭐 있냐면 우리 가습기로 독극물로 사람을 죽였는데 저는 부모님이 다 피해자로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폐암으로 다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폐렴, 어머니는 폐암. 또 내 옆에 앉았던 구영순 씨는 여식이 딸이 젊었을 때 좀 문명을 달리하고 아까 그 폐이식은 김춘자 씨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 이게 지금 1억 5천으로 합의가 될 일이냐고. 세월호 수준은 아니어도 사망자 유족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에서 국가 배상 나왔잖아요. 지금 잘못이. 그러면은 국가 배상 얼마 딱 책정해서 먼저 순서대로 해야지. 거꾸로 환경부도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간담회 이런 걸 떠나서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환노위 국회에다가 건의해서 입법을 쉽게 얘기하면 지원법으로 제정을 해서 입법화 해가지고 국회 통과시켜서 빨리 배보상으로 지금 가야지. 그러지 노출이나 등급이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종북성을 얘기를 하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이 합의 문제도 차별화가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1860명인가 내가 정확히 인원은 내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인원은 지금 단계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입법 빨리 해서 지원법을 빨리 개정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국회에서는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서로 핑계만 대고 그러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럼 지금 이거 어떻게 그리고 국회에서도 알다시피 지금 탄핵권 때문에 지금 사무실이 있지도 않고 부자관도 없고 특보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환경부가 여기 오는 것도 나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여기 와봐야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신청을 좀 늦게 했어요. 1, 2단계 한 사람보다 신청을 늦게 했는데 내가 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16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17년도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됐잖아요 지금.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서도 여러분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에 따라 국가에서 실시 중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는 환경부 총괄하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연구, 건강 모니터링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피해 종합 지원 업무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질문이나 의견 이제 바로 시작을 할 건데요. 먼저 누가 발언하시겠습니까? 손 드시면. 네. 환경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가해부처로서 살인 대기업들과 공동 정범인 환경부가 이걸 맡아서 하는 게 과연 이게 피해자들한테 맞는 법인지, 국가 책임이 인정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사참위 권고안 이행하지도 않고 조정으로, 환경 분쟁 조정으로 몰고 가서 피해자들 농락하고 이거 국회에다가 보고할 거고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저희들한테 필요한 건 의료인이나 법조인입니다.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또 유가족들은 정신적 유자료 또한 그 사람들의 젊었을 때 사망한 나이 시점, 젊은 아이들의 생존 피해자, 죽어가는 그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의논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 무슨 조정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대표자를 무슨 뽑아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이게 지금 피해자들한테 가해부처로서 하는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는요, 살인 대기업들과 공동 정범이에요. 이거는 환경부가 맡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에 TF를 설치해서 사참위 권고한 대로 이행해 주세요. 지원법 전면제 개정해서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두 번 다시 억울하지 않게 치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죽어간 피해자들 억울하게 그 유가족들 눈물 흘려. 말도 안 되는 밀실 조정으로, 또 환경 분쟁 조정으로 성명 피해자로 또 피해자들 두 번 죽이려고 하는 거 당장 멈추십시오. 내가 안호영 위원장님하고 한노예 간사님하고 이 얘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또 벌입니까? 21대에 왜 조정이 왜 안 된지 아십니까? 매일같이 피해자들의 의견이 달라서, 매일같이 피해자들의 의견이 다르고 14년 때 갈등을 만들어 놓은 게 환경부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부가 책임을 갖고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 책임이 인정이 됐으니 무슨 조정입니까? 환경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치료비도 44일이 걸려요. 카드 돌려받기 언제까지 피해자들이 카드 돌려받기 해야 됩니까? 2달 동안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가고 우리 중증 피해자들은 가정이 파탄나고, 이게 지금 환경부에 지금 하는 짓입니까? 선생님 말씀은 지금 이제 환경부가 말하자면 책임을 이제 인정하고, 오히려 국가가 국회에서 TF를 만들어서 국가가 어떻게 배상 책임을 질 건지 그것들에 대한 논의, 그래서 실제 피해자들에게는 그 의료인이나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피해 지원 대책을 좀 더 성실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우선인데, 이제 기업하고 함께 이 집단 합의라고 하는, 조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다, 이런 말씀이시고, 특히나 국회에서 권고했던 대로 좀 TF를 만들어서 그 일을 좀 빨리 추진하는 게 필요하고. 지금 작년 10월에 제 아들이 악성 아토피예요. 제가 전북대병원에 가가지고 가습기 살균제를 호흡도 중요하지만 피부로 숨을 쉰다 사람은 그 피부가 숨을 쉬기 때문에 악성 아토피도 이거는 관찰이 돼야 한다. 전신질환으로 모든 게 포함이 되고, 지금 국가에서 하는 장애자 등급도요, 전에 6등급으로 나뉘었는데 아시나가 모르겠어요. 지금 중증, 경증 두 가지로밖에 안 나눕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피해자들도 단계 줄여야 됩니다. 단계 줄여서 될 수 있으면 그 단계가 넓어버리면 그 구간대로 제가 요구하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작년 10월 달에 전북대학교 병원에 가서 저희 아들 치료를 위해서 한번 갔어요. 근데 예산이 없대요.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그 부재 비용 중에 예산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모니터링 포함해서 각 병원에 가가지고 저희들 치료 부담을 하고 나서 후 지원되는 건지 나 작년에 알았어요.
예산이 소진되면 안 된대요. 내년에 예산이 정해지면 내년에 오래요. 이거 안 됩니다. 예산이 내려와서 예산이 소진돼서 피해자들이 그 예산에 의해서 퍼즐처럼 맞춰지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피해자들 치료하고 나서 후 환경부에서 지급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피해자인데 피해자 치료를 하려면 어디서 합니까? 의료입니다, 의료. 환경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뭐 어떠한 MOU를 하든지 뭘 해서라도 의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맡아야 됩니다. 왜? 국가가 저질렀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다음에 피해자들 장애인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게 제 경우를 들으면은 저는 살아있을 때 이거를 끝내고 싶습니다. 이걸 내 죽은 후에 해결해달라고 유족이라는 이름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빠른 방법이 있으면 해결을 국가가 책임을 질 것 같으면은 합의를 하든 안 하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합의 후에는 뭐 치료비랑 뭐 아무것도 치료랑 뭐 이런 게 안 된다는 게 뭐 전국성 보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솔직히 적어도 지금 모니터링을 하듯이 국가에서 1년에 한 번씩은 피해자들이 건강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그게 정부와 기업이 최소한의 그 피해자한테 할 수 있는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선생님 말씀은 어쨌든 이 집단 합의를 좀 찬성하는 입장에서 왜 그런가 이거는 좀 빨리 이 문제를 종결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실제 그 4차위 권고를 좀 이행하는 거 이건 중요하겠고 국가가 좀 책임을 진다면 합의하든 안 하든 건강보험으로 이후에 좀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전북 가습기 피해자연합 이원 대표를 만나러 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국회를 여러 번 오고 가고 목소리를 내는데도 소통 창구마저 제대로 갖춰있지 않은 모습에 한탄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지금 병원에 갔다 지금 약을 타고 약을 계속 바꾸고 지금 계속 했는데도 지금 아직까지도 몸 상태가 너무 많이 안 좋아서 또 이번에 이 스테로이드를 많이 복용하다 보니 이 목 주변에 지방종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방종을 제거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이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뇨도 오고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니까 당뇨도 오고 합병증도 오고 거기다 대고 심혈관 질환도 오고 숨이 차고 입술이 파란해지고 또 목 주변에 지방종 같은 게 그런 것들이 계속 나서 고름이 계속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서 목 주변을 봤더니 고름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 알고 봤더니 오늘 수술을 했거든요. 또 따님을요? 예. 따님이 몇 살 때 이 가습기 지금 영향을 받았죠? 2008년도. 벌써 16년, 예. 17년 전입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예. 집에 있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예. 그냥 기초의료 수급밖에 안 되는 치료비를 가지고 계속 환경부는 이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 계속 저희 쪽 의사들은 이 비급여 치료비는 환자를 위해서 복용한 약이고 환자를 복용해서 치료한 약인데 이것조차도 환경부가 계속 이 치료비를 가지고 비급여는 심사를 한다고 하니 피해자들은 계속 고통 속에서 계속 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도 이 피해자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예. 이분들 사정도 우리 이원 대표님 따님과 별반 차이가 없고 또 예. 심지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이미 많이들 돌아가셨고 예. 그저 자그만한 소에게 치료비 정도에 만족할 수 없는 당연히 지금 계속해서 병세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그 약값으로는 치료비로는 이 건강이 호전되지를 않고 있기에 계속해서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가 지금 이 간담회를 갔는데 예. 국가 책임이 인정이 됐고 거기서 자기네들은 거기서 책임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예를 들어서 뭐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나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환경부인데 이건 환경부가 마치 피해자들을 성면 피해자나 환경 분쟁 쪽으로 몰고 가서 집단 합의체를 만들으라고 한다고 하면 피해자들은 저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데 왜 저희가 성면 피해자에 맞대서 거기에 조정을 하고 환경 분쟁 쪽으로 저희가 소음이나 이런 것들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닌데 그런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자체가 저희들은 거기에 납득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국회에다 보낸 자료가 있고 안호영 의원실에 보낸 자료가 있어요. 가해부처가 맡아서는 이걸 하면 안 된다. 살인 대기업들하고 같은 공동 정범인데 살인자들한테 이거를 맡겨가지고 또 살인을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진짜 피해자들을 2번 죽이는 것이다. 차라리 국회에다가 TF를 만들어서 예. 국회 배상기구를 만들어서 국회에서 법률가 의료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조인이 있고 거기에 대한 손해액이 있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내가 치료비 그런 것들을 의사가 산정을 해서 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에 대한 생명권을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환경부는 어저께 제가 기조실장하고 통화했거든요. 그 내용도 또 보내드렸고 근데 기조실장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피해자 의견이 달라서 예, 서로 피해자들 의견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부는 아직까지도 등급 외나 이 경증 환자나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만 계속해서 경청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중증 환자나 이 많이 아프고 계속 치료받을 환자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목소리를 들을 생각을 전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의료보험 건강보험공단에 가면 그 자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비급여 치료비, 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뭐 비급여 치료비, 그 다음에 일반 치료비, 뭐 수술비 이런 게 다 적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대한으로 치료비를 줘야 되고, 그리고 44일이 걸린다라는 게 아직까지도 지금 44일이 걸리거든요.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내가 일단 돈을 내고 카드로 내가 돈을 내고 44일이 걸려가지고 그 돈을 또 받아서 이놈을 카드로 메꾸고 이놈을 카드 쓰고 이놈을 피해자들이 14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거를 제발 좀 한 열흘이나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 보면 실손보험 들으면 3, 4일이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피해자들의 고통은 집을 팔고 결국에는 치료를 해야 되니까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이것도 안 되면 그냥 병원도 못 가고 그냥 파산돼 버리고 아니면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돼가지고 요양병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치료받다가 가 있고 지금 이걸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난해 6월에 대법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인정이 됐는데 뭐가 많이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상이라든지 달라진 점이 있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말씀 들어보면 무엇을 인정받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대법원에서 그 국가가 책임에서 그 독성 물질을 인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래서 300만 원, 500만 원 이거 국가 책임이 나왔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피해자들한테 뭘 어떻게 사과하고 뭘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고요. 그 환경부는 나와서 피해자들의 간담회를 했다. 국회에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국회에서는 또 피해자 가서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환노위 의원들한테. 그러면 결국에는 환노위 의원들한테 피해자들의 서로 갈등이 심하고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몇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예. 그런 사회적 협의체 신설을 통한 집단 합의 실효성 확보 측면도 있고요.
또 그 간담회 취지의 내용을 보니까 구제자금 안정화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올 하반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은 조금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근데 그 전면제 개정한다는 게 그 특별법에 전면제 개정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환경부는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가습기 살균제에서 지금 두 갈래지를 나눴어요. 피해자들한테 그 10년치를 일단 받고 치료비나 이런 것들을 받고 그 10년 후에 다시 청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할래. 아니면 그거를 한꺼번에 전부 다 받을래. 이런 식으로 두 갈래 주고 피해자들한테 두 갈래식으로 갈려놨거든요. 지금 그러면 10년 후에 있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피해자 그걸 가지고 합의를 하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피해자들 지금 두 번 죽이는 행동이고요. 제가 지금 31일 날 그 안호영 위원실에 그 정모 특보인가? 그 특보분하고 지금 31일 날 2시에 예약이 돼 있어요. 예. 지금 환노위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의원. 이 뭐 너무나 이게 서로 간에 너무나 이 갈등이 심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 사망자나 중증 피해자들이 결국에는 또 전에처럼 그 민간 사적 조정위처럼 또 그렇게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증 피해자하고 중증 피해자는 제대로 된 치료비 보상도 받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사지로 몰고 가는 그런 짓을 환경부는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